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도전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퇴직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누군가는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퇴직 후에도 20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 후 활기차고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퇴직 후 방향을 찾지 못하고 무료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퇴직 후 반드시 도전해야 할 5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도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서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배우고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요, 배움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익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해온 경험과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정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디지털 기술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활용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요, 유튜브나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인터넷 검색하는 법, 이메일 보내는 법, 사진 편집하는 법, 이런 기초적인 기술부터 배워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활용하면 친구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어 일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 60대, 70대 유튜버분들도 많습니다. 나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것이 꼭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을 더 많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본적인 영어 표현을 알면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관심 있는 언어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무료 앱을 활용해서 손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씩 간단한 문장만 외워도요, 몇 달 후에는 외국인과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술적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피아노를 배워본다든가,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서예나 캘리그래피를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은 도전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창작하는 과정은 두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죠.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즐거움을 더하세요.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도전 나만의 취미를 발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쉬기 바빴죠. 그런데 퇴직을 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 오히려 삶이 무료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나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취미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퇴직 후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산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남성분들도 요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기르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댄스 스포츠도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취미를 가져보세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컬러링북을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아름다운 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목공이나 다이 공예, 작은 소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만의 취미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는 사회적 관계도 넓혀줍니다. 동호회 활동,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여행 동호회 등에 가입해 보세요. 봉사활동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보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먼저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접 경험해보고 맞는 취미를 찾으세요.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 도전, 사회적 관계를 넓히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지만 퇴직을 하면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 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점점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에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퇴직 후에도 동료들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함께 하거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퇴직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해보세요.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퇴직 후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도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세요.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위축되고 경제적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익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면서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테크를 공부하세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익히고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부동산, 배당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가계부를 써보면서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금융 관련 강의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경제적인 안정은 퇴직 후에도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도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건강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할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식습관을 바꾸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세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건강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 삶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도전,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